안녕하십니까. 일과 영덕 최영도 원장입니다.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되는 이때, 서울대의 합격자를 바탕으로 과연 이 학교 계열마다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어떠한 위력이 있는지, 그리고 선택할 때마다 무엇을 점검해 봐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좀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네 가지 포커스를 좀 잡아봤습니다. 자, 1등부터 30위까지 학교들 좀 정리해봤습니다. 많이 아시는 학교들, 대부분 정말 유명한 학교들, 다 가고 싶은 학교들이죠. 한 네 가지 포커스 한번 잡아보는데 첫 번째 포커스는요. 일단 영재학교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쵸? 무려 8개가 나오는데요. 재밌는 건 영재학교는 8개가 전체라는 거죠. 네. 한마디로 8개의 영재학교 전체가 1등부터 시작해서 17 대전 가고 사이에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영재학교에 대한 서울대의 사랑, 이거는 엄청남이 느껴지긴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서울 가고를 제외하고는 10명 이상, 한마디로 10% 이상 영재학교에서 수능으로 대학을 보내는 것은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영재학교의 수시 경쟁력은 엄청나다는 것을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조금 더 확대해 보면서 이제 생각을 좀 확장시켜 봤어요. 이 1등부터 30위권까지 학교들은 2023, 2022, 2021, 2020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과연 몇 등을 했을까라고 했더니 일단 상위 100위권에는 항상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좀 정리를 해보니까요. 재미있는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먼저 이런 모습이에요. 영재학교 8개는 항상 있었고요. 나머지 학교도 쭉 나오는 것들이 보이는데요.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4년 동안 점점 수시의 합격률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뭐 상위 30개 있는 학교가 수시 경쟁력이 줄어들었냐? 그게 아니고요. 사실 서울대는 수시 경쟁력이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라 수시 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수능이 20%대부터 시작해서 40%대까지 확대가 됐기 때문에 수시로 많이 보냈던 학교들이 피해를 봤죠. 반대로 정시로 학생들을 많이 보내는 학교들은 혜택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학교가 자사고와 일반고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변화도 하나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2027 시즌까지, 아마 2007 학년도까지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친구들까지는요, 서울대뿐만 아니라 좋은 대학들을 다닐 때 정시 경쟁력을 갖추는 것들은 분명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중학교 2학년부터 시작해서 고교 학점제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 정시 경쟁력이 강한 학교들에 대해서는 한번 의구심을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세 번째로요. 그래서 진짜로 수시 경쟁력을 보니까요. 영재학교 가장 뛰어난 수시 경쟁력 90%대를 보이고 있고요.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낮아지긴 했지만 비율 때문에 90%에서 7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전국 단위 자사고와 지역 단위 자사고가 그 중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건 전국 단위 자사고는 반반인 50%이고요. 지역 단위 자사고는 15%대로 오히려 일반 계고랑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일반 계고는 지금 꾸준히 30%대 유지하다가 정말로 정시와 비슷하게 15% 정도가 정시가 비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반대로 수시 비율이 15%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수시에 강점이 있다는 친구들이면 가급적이면 영재학교 특목고 순으로 지원하는 게 좋을 것이고요. 그리고 나는 정시 수능 이거 내가 해볼만 할 텐데 혹은 내가 지금 있는 지역이 학군지야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엔 일반고와 지역 단위 자사고를 놓치지 않는 것도 입시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보니까요. 전국 단위 자사고와 지역 단위 자사고 일반고에 좀 궁금증이 생겨요. 저 비율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니야? 싶어서 말이죠.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일단 전국 단위 자사고 중에서는 용인 외대복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극강의 수시비를 보이는 지역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고 민사고 북일고 같은 경우엔 70% 이상이 수시로 하기 때문에 수시형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상산고 같은 경우에 15%만 수시비, 즉 정시로 85%가 가는 일반 계고 지역 자사고와 같은 텐션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약간 상상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집 주변이 학군지가 아닌데 이럴 때 내가 학군지스럽게 상산고를 간다라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내려와 보니까요. 지역 자사고와 일반 기고가 보는데요. 약간 비관적인 부분이 하나 보이긴 합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정시 비율이 엄청나게 다 높죠. 그리고 수시비가 7%, 그 다음에 30%, 30%요 정도가 유지가 됩니다. 근데 뭐가 비관적이냐면요. 열심히 정시를 잘 만들어서 올라왔는데 학군들이 전부 다 알만한 동네들이네요. 그쵸?
정시비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일반 계고와 지역 단위 자사고의 그 숫자 중에 수도권 외 비율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시가 확대되는 거에 대한 폐해가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좀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데이터를 보시고 이게 지역의 힘이구나 혹은 학교의 힘이구나를 느끼실 필요가 있다는 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입니다. 무엇이냐면요, 학종과 정시에 따라서 제가 영재학교 특목고 여기는 무조건 수시형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특목고 중에서도 일부 전국 단위 자사고 중 지역 단위 자사고의 일부는 또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똑같이 영재학교에도 불구하고 서울과고 같은 경우엔 어쨌든 간에 수시 비율이 70% 정도대로 정시가 그래도 20명 정도가 수능을 보고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한가영 같은 경우엔 약 3명, 단 3명만이 들어갔다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있습니다. 정시 경쟁력이 강한 학교는 어디도 간다? 의치한 학수도 많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숫자가 빠져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재수생도 있겠죠. 자, 두 번째로요. 대원외고와 한영외고 같은 경우에 물론 대원외고가 수시와 정시 모두 좋긴 하지만 정시가 인원이 무려 25명. 그래서 정시 수시 반반이 서울대를 가는 데 반해서 한영외고 같은 경우에는 전체 26명 중에 단 7명만이 수능으로 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입결이 강하다. 입결이 왜 강하지? 정시인가 수시인가? 그럼 나는 정시를 잘하는 학교를 가야 되는 것인가? 수시를 잘하는 곳에 가야 되는 것인가?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고와 상산고도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 대표적으로 정시와 수시가 갈라지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래서 학교를 볼 때는 정확하게 내가 어떤 유형의 학교로 갈 것이냐, 그리고 내가 정시, 수시 어느 것의 메리트를 얻겠느냐, 그리고 똑같은 특목 자사고로 가더라도 그 안에서에서 한 번 더 갈라서 학종과 정시 어떠한 부분에 강점을 갖겠느냐라는 이 두 가지의 철저한 계산이 있고 난 다음에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겠습니다. 아셨죠? 모두 화이팅입니다.